안녕하세요. 도쿄에 살고 있는 박씨 아저씨, 도쿄 박저씨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와서 놀란 점 3부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하게 놀란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서 이번 시리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이민 7년차, 도쿄에서 살고 있는 건 6년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은 그냥 재미나 참고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 첫 번째 주제인데요. 블루컬러직에 젊은 여성들이 많다라는 건데, 물론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제가 그냥 일본에 와서 7년째 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특히 일본에 와서 처음 1년차, 2년차 때 많이 느꼈어요. 지금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해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품질 관리 일을 했었기 때문에 현장 제조 라인에 계신 어머님들을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사이인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리고 택배 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한 4, 50대 되신 분들이 하시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일본에 왔는데 이런 직종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 특히 20, 30대 젊은 분들을 종종 봐요. 어디서 보냐면 뭐 택배 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식료품 같은 거 배달하시는 분들, 뭐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시든 아니면 트럭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뭐 트럭 같은 거 타고 배달을 하시거나, 특히 택배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여성분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여성분들이 하시네, 특히 젊은 친구들이 하시네 라고 해서 좀 놀랐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회사에서 뭐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같은 거 고장나서 수리기사 같은 걸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오시는 분들이 남성분들도 물론 있지만 여성분들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여기서 살면서는 종종 봐요. 특히 복사기 관련해서는 그 수리기사 요청했었을 때 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업 일을 하다 보니까 제조업에 고객사 방문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설계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20대 중반에서 한 30대 초반 정도 사이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많지는 않은데 40대 넘으셔서 그 위에 이제 좀 높은 포스트를 가지고 있으신 여성분들도 좀 뵀는데, 아무튼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품질 관리를 했다 보니까 관련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설계 엔지니어들 중에서 제가 만났던 여성분들은 없었어요. 요새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었을 당시 2010년대 초중반 뭐 이때쯤에는 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현장에 유지보수 하시는 대부분은 남자분들인데 그 중에 젊으신 여성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와서 신기하다고 느끼고 놀랐다고 느낀 부분들 중에서 이렇게 블루컬러직에 젊은 여성들이 많은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안 느린 인터넷 속도.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뭐 빠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빠른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 나가면은 항상 이게 인터넷 느려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불만을 갖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큼 이렇게 빠른 인터넷 환경이 구현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충 이런 식으로 속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영상 찍기 바로 직전에 한번 또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충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00에서 500mbps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속도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회사 일을 하면서 이제 지금 한 4년째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 일을 계속해서 이제 하면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다운로드하거나 이런 일들을 빈번하게 하거든요. 수십 기가 단위로 해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일들을 종종 하는데, 이것 때문에 힘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여행도 자주 다니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 관련된 작업들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사진을 엄청 많이 찍는데, 그것 때문에 구글 포토나 원드라이브에서 사진을 또 올리고 내리고 지웠다가 또 다시 다운 받았다가 이런 짓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리고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아니면 뭐 게임을 안 하는데 종종 설치를 할 때가 있는데, 이제 뭐 한 100기가 넘는 그런 게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게임들도 다운받기도 하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불만이 없어요. 저는 이게 성격이 상당히 급한 사람인데 크게 불만이 없어요. 제가 뭐 이제 게임 같은 걸 안 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이 느린 인터넷 속도 때문에 어떤 지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언급을 못 하겠고요. 아무튼 회사 일하고 가끔 동영상 보고,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거 다운받기도 하고, 뭐 원드라이브나 구글 포토에 파일 올리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 인터넷 속도가 거기에 이제 지장을 줄 만큼 느리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뉴로 히카리
멘션용으로 나온 상품이 있어가지고 요거 쓰고 있고 한 달에 2,750엔 정도 한다고 하네요. 뭐 일본 오실 분들 중에서 인터넷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면 여기도 사람 사는 데고 그렇게 문제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 다 와이파이로 잡았던 거거든요. 세 번째, 바쁜 편의점 직원. 이게 뭔 소리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당시에는 편의점에 가면은 밤 늦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안 바쁜 시간에 편의점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공부를 하고 계세요. 텍스트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게임을 하고 계시거나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 한국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었는데 일본 온 다음에 놀랐던 게 의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모두 서 있고 그래서 앉아있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모습 본 적도 없고 물론 휴대폰 같은 거 만지는 모습도 본 적도 없고 항상 무언가를 바쁘게 정리하고 계속 채워넣고 아니면 뭘 튀기고 응대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도 인력 부족 때문에 외국인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일본 분들이 소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다수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 맞춰서 상당히 친절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비슷해 보이는 나라인데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것 때문에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랬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인터넷 결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새도 이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2017년 이전이었는데 뭘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려고 하고 뭘 하면은 뭘 계속 설치를 하래 계속. 그래서 그거 설치한 다음에 또 시도를 하면은 그것만 설치하면 안 되는데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아서 항상 좌절을 하고 제 성질이 참을성이 없고 상당히 급한데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이 인터넷 결제할 때 뭘 계속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고 뭐 액티브 X가 어떻고 보안 프로그램이 어떻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일본 왔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아예 뭐 이런 게 없어. 신용카드 등록해서 그냥 확인 버튼 누르면 그대로 결제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가 사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주소 확인하고 카드 종류가 많이 있으면 그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그냥 뭐 한 5초 10초만 그냥 끝나더라고요. 한국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7년 전에 일본 온 다음에 아마존이나 라쿠텐 같은 데서 인터넷 쇼핑 결제할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게 된다고? 보안에 문제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려. 지금 이게 편하다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적응이 되어버렸는데 아무튼 일본 처음 왔을 때는 너무너무 간단하게 인터넷 결제가 돼버리는 바람에 의외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놀라기도 많이 했었어요. 아무튼 제가 일본 와서 지금 7년 차가 되면서 요새는 다 적응이 되었다 보니까 뭐 놀랄 일도 없고 의외라고 생각할 일도 없어요. 제가 1부에서 3부까지 전해드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일본 이민 와서 1년 차에서 2년 차 사이에 느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살다 보면 익숙해져서 이게 놀라운 점인지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좀 무뎌져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좀 전달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에 살면서 저는 일본어를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했고 일본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좀 일본 이민이나 일본 취업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전 기억들을 쥐어 짜내가지고 이번 시리즈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 내용들이 일본 이민이나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일본을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